백악관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향후 10년 동안 약 5조 5천억 달러의 세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1조 3,300억 달러를 늘리고 개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려 4,490억 달러를 늘리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1조 1,70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은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과 가족에게 최소 세금 25%, 10억 달러 자산 기업엔 15%를 적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은 2028년에 동날 메디케어 신탁기금을 위해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 인상해 6,500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새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서 연방직원 급여의 5.2%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1980년 카터 행정부가 제시한 9.1% 인상에 이어 두 번째 임금 인상안 요구입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연방직원은 내년 1월 첫 월급이 인상될 것이지만 이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힘든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급여 인상은 일반적으로 0.5% 급여 인상을 고려해왔습니다. 1월에 제정된 2023년 연방급여 인상은 평균 4.6%로 기본급여 인상 4.1%와 지역급여 인상 평균 0.5%로 구성됐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연방 근로자의 급여와 혜택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격리돼 보장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는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 관료가 아니라 미 납세자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 예산안은 입법 현실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재선 캠페인을 두고 정치적 이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 국가 안보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수요일 8일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레이 국장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으로부터 틱톡의 안보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틱톡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 시 중국이 틱톡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냐고 질문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며 미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 고위관리들이 이런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연방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틱톡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0년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했고 연방의회와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2023년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18세 이상의 틱톡 사용자가 무려 1억 1,33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틱톡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인데요.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은 틱톡을 하루에 1.5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한 앱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틱톡 사용자는 1분 동안 1억 6,700만 시간의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멕시코 북부도시에서 미국인 4명이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2명은 숨지고 2은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으로 납치됐던 이들에 대한 신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명 중 3명은 마약 소지와 제조, 유통 관련한 범행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망한 2명은 마약 밀매와 소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도와 무기 소지 범행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생존자 2명 중 1명 역시 마약 제조와 유통, 절도 등으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멕시코 당국은 피해자들의 연관성 여부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납치를 범했던 유력 용의자 집단이 걸프 카르텔로 알려졌는데요. 그들이 납치됐던 4명이 마타모로스 일대에서 마약 관련한 영역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카르텔로 모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멕시코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일각에선 멕시코 마약 갱단 엄단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미국 테러리스트 명단에 멕시코 카르텔을 포함해 필요할 경우 자국군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배와 턱 미용 수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로 여행을 갔던 이들 4명으로 멕시코 의료 관광에 대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인근 멕시코에서 의료 관광 사업이 크게 발달해 의료 관광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민들이 치과 치료, 수술, 불임 치료, 암 치료 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멕시코는 의료 관광 여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가 5년 넘게 사귀어온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과 최근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허먼이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며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ESPN에 따르면 우즈는 허먼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허먼은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허먼의 무효 주장의 근거는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 법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관련됐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허먼의 변호사에 따르면 우즈의 성적 학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우즈가 다시 한번 스캔들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즈보다 8살 어린 허먼은 2017년 교제를 시작하면서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와 5년 넘게 사귀는 동안 골프 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스포츠 경기장을 나란히 찾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지난해 9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계 불화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3월 9일 K나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